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카톡 소통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입 안 하셔도 문제 없고 가입 안 하신 분들께도 저는 언제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 영상에 관심 갖고 찾아와서 봐주시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매월 1,000원까지 내시면서 추가로 이제 저한테 어떤 정성을 보여주신 분들은 더욱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다들 또 저한테 약간 좀 미안한 생각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의 바쁜 시간을 내가 너무 뺏어 먹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한 번 더 좀 감사하다는 생각과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앞으로 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셨고 저하고 채팅 이미 하신 분들은 1,000원씩 안 내셔도 됩니다. 그죠? 제 아이디 공개됐으니까 제 아이디 아시는 분들은 더 이상 1,000원씩 내실 필요 없다. 더 이상 회비 내시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미 여러분들이 주신 회비는 그걸로 제가 맛있는 거 여러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저한테 커피 사줬다, 밥 사줬다 생각하고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 좀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이 일단 주춤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의 상승세에 유효한데요. 이제 오늘 밤이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하긴 했습니다. 왜 오늘 밤이 중요한지 이제 조금 좀 이유를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밑바탕으로 깔아놔야 될 건 뭐냐. 일단 증시는 상승세다. 왜 상승세냐.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급등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장대 양봉이 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 랠리가 전반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식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걸 밑바탕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검증 과정이 들어간 겁니다. 금요일 날 직전 고점을 말씀드렸다시피 돌파 한착하고 레벨업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냥 상승이 아니고 제법 진한 어떤 폭등성 시세였기 때문에, 슈팅성 시세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금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일단 검증을 한 거고요. 그 검증 과정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그겁니다.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다.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 중이다라고,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약간 관점을 비틀어서 다르게 보면은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면서 이 급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검증이 잘못되면은 여기서 이 검증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던 게 되돌려지거나 혹은 여기서 상승이 심하게 정체가 돼 버리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또 급속하게 꺾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굉장히 일단 좀 확률이 좀 낮은 거긴 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금요일 날의 상승을 검증하고 있는 자리니까, 검증을 해봤는데 이게 속임수로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조금 좀 자세히 좀 열심히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이 미국 증시의 나스닥입니다. 이 미국 증시의 상승 여기서 뭐 2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거나 또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오늘 밤에 뭐 하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오늘 밤에 하락을 하더라도 얼마나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반응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당연히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서 오늘 밤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법 의미가 있긴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음봉이 나와갖고 여기서 저항이 누적된다면, 그렇다면은 이거 방향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의미가 있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 하락하면 이제 무조건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제한적으로 봐야 돼요. 가야 될 때 오늘 밤은 이제 지금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 안에서는 당연히 오늘 밤에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도 2거래일 연속 하루 상승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2거래일 연속으로 못 가면은 그거는 방향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은 오늘 밤에도 사실 굳이 뭐 밤을 새가면서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요. 왜냐면 뭐 일단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뭐 새벽 5시 40분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갖고 미국 증시 마감 보고 나서 움직여도 좀 네, 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밤을 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는 거는 조금 좀 욕심 있는 열성적인 투자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긴 하죠. 사실 오늘 밤 좀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밤새고 진하게 막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마감하고 나서 아니면 종가 부근에 와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고 나서 대응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런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열성적으로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좀 얻어보고 싶다. 또 그리고 위험도 조금 더 감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조금 열심히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도 같아요. 뭐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 예. 지금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좀 결정적인 자리이긴 해요.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계속해서 이걸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인버스 차트 아닙니까? 잠깐 제 영상을 좀 끄고 보면은 어디선가 많이 보던 인버스 차트 아니냐고요. 그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지금 나스닥 보시면은 여기 바닥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하여튼 어떤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중바닥형 가능성.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슈팅성으로 내려왔다라면은 지금 이 자리는 충분히 어떤 지금 지난 여기가 언제죠? 7월 중순이죠. 7월 중순에부터 해갖고 지금 거의 뭐 3달, 4달 가까이를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지지력이 있다. 이거 나스닥 뒤집어 놓은 겁니다. 다시 거꾸로 놓고 보면 이 자리는 뭐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있는 거다. 어쨌든 다시 거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는 조금 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지지력인데 여기를 이렇게 붕괴를 시켜서 이렇게 이걸 깨겠다? 솔직히 조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이 흐름이 너무 급격했다고요. 그죠? 지난번에 증시 급등 이게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여기 지금 언더슈팅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사실 뭐 조금 집중해서 볼 만한 그런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실 뭐 하루 이틀 단위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한데 어떤 좀 이런 중장기적인 몇 개월 측면에서 봐도 사실 한 번쯤 지지력이 나올 만한 자리. 네. 이거 나스닥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사실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다 이제 주식 투자하니까 이제 그 주식 차트를 위쪽으로만 보는데 익숙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방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그죠? 차트를 거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차트를 뒤집어 놓고 봤을 때 뭐가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자리의 강조성을 중요하기 위해서 그만큼 무거운 저항이다. 이거 한번 뒤집어 놓고 봐라. 너무 엄청난 지지력이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꺾일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더군다나 기간 조정으로 여기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이 상태에서 오르는 건 좀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속임수일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참고로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또 올라가게 된다면 오늘 밤에도 만약에 증시가 이제 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등장했던 이 매수세만큼 이번에도 올라간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 합리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시장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으면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다. 그죠? 중장기적인 자리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가격대도 사실 그렇고 뭐 그렇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사실 할 수 있긴 해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뭐 물려도 하방에 물려라. 뭐 하방 쪽으로는 조금 물려 있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이런 자리가요. 이런 지금 이 정도쯤 됐으면 여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전 사실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죠. 위험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 물려도 괜찮을 만한 자리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또 무작정도 버티면서 또 손해가 막 너무 극심하게 또 늘어날까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사실 그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솔직히 엄밀하게 가격대로만 보면은 지금 뭐 물려도 아래쪽에 물려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자리인데, 하여튼 근데 위험 관리는 필수입니다. 손해는 깔고 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이게 레버리지를 또 엄청 끼고 하실 거기 때문에, 뭐 물론 나스닥 지수는 1, 2%밖에 안 움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계좌는 이미 5%, 10%씩 박살이 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강하게 끼고 하면 더욱더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물려도 하방에 물릴 만한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는 맞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은 드리진 않았다. 근데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3-4달 동안 넘지 못했던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3-4달만 넘지 못했던 가격대가 아니긴 해요. 그죠? 이 자리 아시죠? 작년에 만들어놨던 의미 있는 저항 덩어리 부근에 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가능성은 높은 자리이긴 한데, 그래도 물리면 안 된다. 그래도 무조건 수익을 깔고 앉아야지, 저기 손해를 깔고 앉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 좀 쭉 풀어봤고요. 저기 금리의 입장에서도 사실 오늘 밤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의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트의 모양이 평상시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어쨌든 똑같아요. 10년물 국채 금리나 뭐 하여튼 이 금리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금리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어떤 단기 바닥 정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 했으면은 지지력을 확인했으면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오늘 밤은 이제 이렇게 상승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승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 어제 하루는 금리가 하락했지만 어제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다. 그죠? 하루 정도는 뭐 쉬었다 가는 거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매수세를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놨으면 의미 있게 올라가려면 빨리빨리 올라가야죠. 오늘 밤에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삐끗하면은 다시 이 바닥까지 내려오고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의 입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급등하고 나서 2거래일 동안 지금 정체가 됐기 때문에 2거래일 정체된 거예요. 지금 여기 차트에 뭐 하나 지금 엄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밤 제외하면 금요일 또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해서 2거래일 동안 정체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그죠? 단기적인 변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리대로라면 이것도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단기 바닥은 만들었으니까. 근데 오늘 밤에 삐끗하면은 또 다시 바닥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금리의 입장에서도 조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갖고 금리와 증시가 같이 오르는 조금 좀 묘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다시 이제 동기화될 수도 있어요. 다시 동기화될 수도 있다. 다시 옛날의 관계,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떨어지고, 그죠? 뭐 금리가 떨어지면 증시가 오르고, 다시 그런 전통적인 관계로 몇 거래일 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하여튼 이래저래 중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금리를 요즘 계속해서 제 돈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증시의 눈치를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이 주식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끌어내려지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끼워 맞추기죠. 그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주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이게 이제 논리인데, 사실 요즘은 이제 워낙 좀 주식시장이 투기적이다 보니까 요즘은 주식시장의 눈치를 오히려 채권시장이 본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나스닥이 막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논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보자. 지금 금리도 그만큼 그러니까 좀 혼란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겁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고 그럴 만큼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에 와 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이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달러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그런 자리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달러도 좀 의미가 있는 자리이긴 하죠. 대략적으로 어떤 지지선 부근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N자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떨어지느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긴 하다. 오늘 밤에
방향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증시가 이제 올라가기로 마음 먹고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지기로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증시는 정말 이제 나스닥은 정말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 멀리 슈팅 막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죠? 금리는 폭락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증시 상승장에 그 증시의 오버슈팅 그 시나리오로 지금 갔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손절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물가지표가 저녁 9시 반인가 발표되죠. 미국 물가지표 요겁니다. 요거 당연히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으면 이제 금리 올라가고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거고, 물가가 예상보다 낮으면 당연히 증시에 우호적이고 그런 거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중요하다. 나머지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저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요. 저기 미 하원의 임시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 있는 요 내용에 따르면은요, 뭐 사실상 그 표결은 문제없이 협상 잘 될 것으로 결과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가 존슨 의장이 발표한 단기자금 지원 법안, 즉 임시 예산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뭐 이것 때문에 그 오늘 밤은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셧다운 이슈보다는 이제 물가지표가 훨씬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 셧다운은 그다지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막 화두는 아니긴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였지. 그랬긴 했습니다. 자, 하여튼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금리 30년물 차트인데 이거 딱 봐도 그렇잖아요. 선물이 급락했다가 이 음봉 나오고 나서 몇 거래일 동안 멈췄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하락할지 상승할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분수령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 중요하다라 몇 번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실 분들은 이제 좀 밤 늦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굳이 안 봐도 된다. 사실 오늘 밤 어떻게 싸우는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그 다음날보다 잘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열심히 하시고 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도 좀 깨서 보시라.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밤새 안 봐도 됩니다. 막 무조건 미국 주식 하려면 밤새서 깨있고, 물론 계속 보고 있는 게 좋아요. 그죠? 당연히 주식 투자자인데 장중에 자버리면은 좀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보면 좋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좀 동부 시간에 한국 사람에 맞추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자더라도 어쩔 수 없다. 뭐 매매를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여튼 뭐 어떤 안전하게 뭐 손절 걸어놓고 자동 주문 기능 뭐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애초에 그냥 시원하게 어떤 오늘의 결론을 보고 내일부터 하시든지, 그래도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뭐 제가 오늘 밤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밤부터 막 밤새서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열심히 하실 분들은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증시 좀 볼까요? 한국 증시 뭐 올랐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워낙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하여튼 박스권 안에 있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24, 335, 9포인트 내에 박스권에 있다. 저기 코스닥도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붕괴시켰다가 하락이 자연스러운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렸네요. 그래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 1240 얼마부터 해갖고 1245부터 해서 한 1360 정도까지 이 장대 양봉 하나입니다. 이 장대 양봉이 박스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박스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찾을 수 있는 재밌는 모습이 좀 등장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은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위쪽에 이제 저항이 누적되고 있기도 한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이거 조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코스닥은 뭐 약간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한국 증시는 사실상 이제 기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급등에 대한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중간에 어딘가 붕괴되긴 했었지만,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대충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단 기간 조정 중인 건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세는 유효하다. 대기 매수세가 많다. 아직도 강하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도 많이 있어요. 위쪽에 저항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해석하는 정석적인 관점은 그거다. 더 올라가려고 기간 조정하는 거다. 기간 조정은 뭐다? 대기 매수세, 매수세가 강하니까 기간 조정하는 거다.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정석입니다. 일단 정석이 뭔지는 알아놓고, 다만 이제 저항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꺾어서 볼 수도 있다. 그죠? 요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봤죠? 환율은 뭐 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오늘 저 다른 것들 좀, 다른 나라들 현황 조금 좀 보고 마칠 건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늘 밤이 좀 중요한 날이긴 한가 봐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 녹화하기 전에 이제 원화 대비해서 주요국 환율들을 쭉 다 살펴보긴 했는데, 다들 약간씩 변동성이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저항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오늘 밤이 중요하긴 한가 보다라는 거를 좀 느끼긴 했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N1 환율입니다. JPY KRW N1 환율. 오늘 보시면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물론 뭐 급등이라 해봐야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보시면은 어떤 중요한 저항에 도달했다. 그죠? 중요한 저항. 이날 음봉의 뭐 종가, 그리고 이날 음봉의 시가. 어떤 중요한 매물대, 어떤 저항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저항에 약간 급등하면서 도달했다. 속임수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더 올라가기 위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거나, 속임수거나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나, 그죠? 예. 하여튼 뭔가 중요한 자리임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뭐다? 단기 바닥이다. 아직은 단기 바닥. 이거 그죠? 요즘 금리하고 움직임 비슷하죠, 그죠? 뭐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도 단기 바닥 정도 나온 거고, 근데 근데 이 바닥이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아직 중장기적인 바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아직은 확인할 길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어떤 매수의 근거는 있죠. 엔화 매수의 근거는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 여기 본 게 안 됐네. 엔화 매수의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엔화를 들고 가시더라도 손절은 좀 걸어 놓으시고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저 밑에까지 수십 원 더 폭락할 수도 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로 마음 먹으면, 뭐 물론 이제 사실 마음은 먹었습니다. 물론 위쪽으로 증시가 올라가기로, 나스닥이 올라가기로 마음 먹어서 오버슈팅 랠리, 그럼 원화 강세 나타나겠네, 랠리 가능해요. 물론 지금 그게 기본 시나리오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떤, 그죠? 금요일 나스닥이 금요일날 급등을 검증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겠죠. 얘도 얼마든지 폭등, 뭐 폭락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손절 잘 걸어놓고 보셔야 된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안 원 환율도 그래요. 위안 원 환율도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급등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 종가와 시가 딱 겹치는 자리죠. 그 자리 저항에 도달을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그만큼. 예. 다들 비슷한 자리에 일제히 도달하더라고요. 유로화도 그래요. 유로화 원화 환율 봐도 보시다시피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 등장하고 있죠. 그죠? 조금 전에 봤던 뭐 원달러 환율은 사실 뭐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전반적으로 좀 다들 좀 환율들이 조금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거나 중요한 저항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 원달러 환율을 이제 그 역외 환율 그거 그 차트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건데, 뭐 얘는 사실 어떤 중요한 저항에 도달하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저가에 살짝 도달하긴 했는데 이걸 중요한 저항이라 보긴 좀 어렵고, 하여튼 변동성은 조금 확대되는 것 같다. 그죠? 다들 뭔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흐름은 일단 하여튼 유효, 그죠? 기존의 증시 흐름 뭐 이런 거 나머지는 다 일단 유효한 거고, 오늘 밤 일단 잘 보자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환율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른 것도 좀 봅시다. 엔화, USD JPY 아직까지 뭐 그죠? 상승세 잘 이어나가고 있고, 어젯밤에 변동성이 조금 터지긴 했는데 뭐 그다지 엄청난 변동성도 아니고 그냥 뭐 자연스러운 흐름. 왜냐하면 직전 고점이니까 그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어제 변동성 좀 나왔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이 흐름은 변함없다. 150은 당연히 지켜진 거고, 이제 150 돌파한 척 했으니까 레벨업 된 거고, 엔화는 뭐다? 이제 여기 저항 다 돌파한 척 한 거예요. 사실상 레벨업 됐고 상승 추세 새로운 레벨로 올라갔다. 더 이상 위쪽에 저항이 없다. 다만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눈치만. 자, 하여튼 이래저래 이 여러 주요국 환율들도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지금 어떤 좀 약간 좀 중요한 자리 뭐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중요하다 그렇기보다는 좀 변곡에도 그 여러 가지 변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중장기적인 이런 큰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변곡도 있을 거고, 이 와중에 찔끔찔끔 조그마한 변곡들도 있을 거고, 약간 조그마한 변곡이 그러니까
그 오늘 밤은 이런 조그마한 변곡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조그마한 변곡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좀 해보는 거죠. 예측, 예측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예측이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서 이 위안화 환율은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 그죠? 네, 특별히 문제 없는 이상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박스권 안에 있어서 할 말은 없다. 다만 이제 얘도 지금 박스권 중간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서 떨어지면은 요렇게 하락인자로 간다. 여기서 올라가면 아 그래도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쭉 다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 좀 보자면은 중국 증시 올라가고 있다, 세계 증시 강하다, 이거 한마디면 되겠죠, 그죠? 다시 중요한 저항에 도달했고요. 이 정도 분위기면은 사실상 이제 중요한 자리, 중요한 저항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라고 보이는데, 넘어가서 그래도 중요한 자리 넘어가면은 어떤 뭐 상승으로의 전환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다들 그래서 세계 증시는 강하다 이런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도 뭐 일본 증시는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 거래일 이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직전 고점 자리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좀 애매하긴 하네요. 뭐 물론 그래도 상승세는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가 더 강하다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음봉이다 하더라도 전날 음봉의 절반까지밖에도 안 왔고, 또 그리고 이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상승세가 더 강하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더 강한 겁니다. 유럽 증시 볼까요? 유럽 증시도 뭐 이거 안 봐도 상승세 강하죠, 이거. 유럽 증시는 오늘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이거 추가적인 폭등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미국 증시보다 먼저 급등했고, 먼저 하루 쉬더니 먼저 하루 더 올랐고, 이제 또 오늘 밤 또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음봉 나오면 또 이제 분위기 좀 더러워지는 거고, 그죠? 음봉 나오면은 사거래일 동안 어딘가 못 넘어간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밤에 대부분 다들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다, 단기적인 변곡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죠, 그죠?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주식 뭐 조금 뭐 보는 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제가 딱히 여기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저항 누적되고 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항 누적되고 있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뭐 여기서 또 반등을 하려고 여기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이미 중요한 자리들이 좀 붕괴된 상황이라 좀 의미는 좀 약해 보인다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들 양봉을 시원하게 붕괴시킨 자리라 11월 6일 그 공매도 금지 나오고 나서 폭등했던 그 상한가 갔던 그날 시세들을 다들 아득히 붕괴시킨 상황이라 얘는 좀 좋게 봐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는 아까 영상 초반에 뭐 많이 드렸고 해서 여기쯤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